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지구본을 돌리고 있죠. 우리 눈에는 대한민국, 일본, 독일이라는 나라 이름이 보이지만 이 사람 눈에는 오직 가격표만 보입니다. 저 하얀 땅은 평당 얼마쯤 하려나?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덴마크 정부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거든요. 그린란드, 그거 파는 겁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사겠습니다. 외교가 아니라 철저한 부동산 거래였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21세기에 나라를 돈 주고 산다고? 하지만 그건 트럼프의 큰 그림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 국토의 80%가 얼음인 동토의 땅. 겉보기엔 그저 거대한 냉동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의 눈엔 다르게 보입니다. 이 얼음 껍질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보물. 바로 히토류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지금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첨단 전투기 공장도 내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안보목을 죄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생각한 겁니다. 중국한테 굽신거릴 바엔 그냥 히토류 광산을 통째로 사버리자. 게다가 이곳은 위치도 기가 막힙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사일을 쏘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 완벽한 알박기 명당이죠.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봅시다. 여기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나라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보다도 기름이 더 많은 곳이죠. 하지만 이 주유소는 지금 망했습니다. 정권이 경영을 엉망으로 해서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돈은 휴지 조각이 됐죠. 이때 우리의 부동산 업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망해가는 가게를 볼 때 그의 눈은 가장 빛납니다. 어차피 못 갚을 비 경영권을 나한테 넘기지. 이건 외교적 협상이 아닙니다. 기업 사냥꾼들이 쓰는 방식, 바로 적대적 인수합병입니다. 말을 안 들어? 그럼 장사 못하게 문 닫아. 강력한 경제 제재로 숨통을 조입니다. 스스로 백기를 들고 나올 때까지 말이죠. 물론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뒷문으로 몰래 돈을 대주며 버텨라, 넘어가지 말아라고 부추기거든요. 트럼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기름 탱크를 미국 에너지 제국에 편입시키는 것. 미국도 기름 많이 나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남의 기름까지 통제해야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지류는 미국 텍사스의 정제 공장과 만났을 때 최고의 효율을 냅니다.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 아니, 하청업체가 되는 셈이죠. 결국 그가 원하는 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말 잘 듣는 지점장이 운영하는 미국산 주유소가 필요할 뿐이죠. 북쪽에는 그린란드 히토류, 남쪽에는 베네수엘라 석유. 이렇게 보면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국 주식회사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맨의 계산기는 이제 태평양 건너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맹이다. 과거에는 이 말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0 시대의 동맹은 더 이상 감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저 거래일 뿐이죠. 그는 미군을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출장 경호업체로 봅니다. 우리가 너희 집을 지켜주는데 왜 공짜로 해줘야 하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그에게 월세 밀린 부자 세입자일 뿐입니다.
돈 낼 능력이 되면서 왜 미국한테 얹혀 살아? 라고 호통을 치죠. 월세를 안 내. 그럼 경비원 철수시킨다. 방위비 인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협박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그는 한국을 아주 특별한 눈으로 봅니다. 바로 돈이 아주 많은 부자 세입자죠.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그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레버만 당기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현금 인출기처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TV, 현대차, 조선소. 너희 이렇게 돈 잘 벌잖아? 근데 왜 방위비는 푼돈만 내?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강력합니다. 그가 요구할 청구서의 액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바이든 정부 때 맺은 계약, 그에겐 그저 다시 쓰면 되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해구산 같은 전략 자산 전개 비용까지 청구할지도 모릅니다. 안전을 구독하시겠습니까? 프리미엄 플랜은 연간 10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땅도 내주고 캠프 험프리스도 지어줬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냉정합니다. 싫으면 나가서 저 험악한 놈들이랑 직접 싸우든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자주 국방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비싼 청구서를 받아들고 계산기를 두드려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입장료를 두둑이 내라.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을 맞춰봅시다. 북극의 그린란드, 남미의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따로 보면 부동산 투기나 월세 독촉 같지만 이어서 보면 거대한 그물망이 됩니다. 바로 중국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자원을 독점하고 이토류 석유, 길목을 차단하고 알박기, 동맹국에겐 비용을 분담시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트럼프의 진짜 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판 위에서 그저 호구나 졸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돈을 요구한다는 건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그가 절실히 원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중국을 견제할 최전선의 전략적 위치. 우리는 단순히 월세를 깎아달라고 읍소할 게 아니라 대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다라며 지분을 요구해야 합니다. 현금 대신 미국 내 공장을 지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트럼프라는 거래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화폐로 지불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다가오는 트럼프 2.0 시대. 국제 정세는 더 거칠고 노골적인 장사판이 될 겁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외교는 끝났습니다. 미국은 왜 저러나 욕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내민 계산기보다 더 정교한 계산기를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는 비즈니스다. 냉혹하지만 이것이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룰입니다. 둘을 알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나라, 대한민국. 과연 우리는 이 거친 M&A 시장에서 살아남아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헐값에 팔려갈까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